네, 이번 시간은 440페이지입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저기 보실 때 부가세 시험 보실 때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세 건을 제가 문제로 내는데요. 두 개는 작성하시고 하나는 작성 안 하면 됩니다. 이런 힌트를 드렸었죠. 네.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매출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주식회사 삼성물산은 23년 12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단 대손사유에 8번 기타라고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재판상 화해로 입력해라. 네. 대손사유를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해 권고 결정 이게 아마 그 번호에 없는 모양입니다. 없으니까 8번 기타로 해서 재판상 화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행과제 1번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대손 요건을 판단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네. 자, 요건을 보면은요. 요 공기청정기 제품이니까 이제 뭐 하여튼 무슨 제품을 23년 4월 6일 날 공급을 했어요. 4월 6일 날. 그런데 23년 12월 20일 날 이 회사가 삼성물산이 법원에서 어디에게 이제 어떤 채권자에게 소송이 걸려 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로서 사실상 요 330만 원을 화해 우리가 이런 사유가 되면은요 대손 처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언제냐면은 부가가치세 그 신고에 애정 신고와 그 확정 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 신고에 반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제2기니까 기간은 10월부터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번에 보면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클릭하시고 기간은 2기 확정 때 해야 되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당초 공급일. 네, 당초 공급일은 거기 보여준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죠. 2023 0406이네요. 자, 대손사유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없어요.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회사 정리인가, 부도, 채권 시효 6번, 소액 채권 이렇게. 그래서 8번 기타, 8번 기타에다가 여기다가 거기서 안내한 대로 재판상 화해라고 입력하라 그랬어요. 재판상 화해. 대손 사유 입력됐고요. 대손 기준일. 대손 기준일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그 날짜를 보면은요. 거래가 있었던 4월 6일 날짜와
그 다음에 자료 설명 2번에서 나왔던 12월 20일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그 날짜가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날짜가 분명히 이 자료를 준 거에 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빠른 날짜가 기준일이고 뒤에 날짜가 확정일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거래가 있었던 날짜가 기준일. 그래서 2023-0406. 부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부도의 경우는 대손 기준일이 부도가 발생한 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도가 아니니까 거래가 발생한 날이 대손 기준일이고, 대손 확정일은 그런 법원에 확정되었다는 날짜 23년 12월 20일로 입력합니다. 2023 12 23 12월 20일. (2023) 12월 20일 날짜. 자, 대손 금액. 대손 금액에서 주의할 것은 자칫하면 여기다 공급가액만 입력하는데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틀려요. 대손 금액은 합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330만 원이에요. 33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은 30만 원이죠. 330만 원 중에 세금이 대손세액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30만 원 입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시험지로 시험 볼 때는 대손세액을 손으로 입력해 줘야 돼요. 3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죠. 거래처. 예, 삼성물산입니다.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삼성물산. 이 상호가 한글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 돼요. 주식회사 삼성물산. 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평가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라고 제가 안 하고 이렇게 아마 당초 공급일은 제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 양식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요 양식만. 그러면 여기다 대손 사유. 당초 공급일도 만들었던가요? 하여튼 대손 사유 쓰고 대손 기준일, 대손 확정일, 대손 금액, 대손세액, 거래처. 거래처는 코드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종이로 쓰는 거니까 한글로 된 상호만 입력하시고 사업자 번호 있으면 사업자 번호 쓰시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하나만. 그러면 요 30만원 대손세액이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지금 수행과제의 1번을 우리가 한 거예요. 다음은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그것도 반영해라 그랬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네,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1번의 맨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작성해야죠. 정기신고에서 엔터. 자, 마이너스 30만원 여기 보이시나요? 8번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의 그 30만원이 여기 대손세액 가감 8번에 여기에 반영됩니다. 30만원 반영됐고,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요,
여기 18번의 요 세액란을 더블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명세라는 팝업창이 나와요. 여기 54번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만원 10000 엔터. 자, 입력하셨죠? 그러면 닫아보세요. 닫으면 여기 만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18번에 세액.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서 반영해야 될 것을 다 한 거예요. 이대로 저장 단추 눌러야 돼요. 여기에서는 저 위에 있는 저장 그리고 확인. 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마쳤고요. 3번을 하겠습니다. 대손 확정일 12월 20일이 대손 확정일이었는데 확정일에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세액 공제 부가세 예수금 말하는 거죠. 대손 채권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이것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대손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의 입력을 12월 20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손에 걸려있는 지금 금액이 3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외상매출금 330만 원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이 대손 처리하는 이 대손 확정일 12월 20일 현재 우리 회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야 회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또는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합계 잔액수산표를 작성해야 돼요. 클릭해 가지고 대손 처리해야 될 날짜 12월 20일 날로 조회합니다. 12월 20일 입력하시고 외상 매출금에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는 거예요. 잔액이 있긴 있는데 100만원 밖에 없죠. 자, 330만원 중에서 일단 100만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한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20일 날짜로 날짜 고칩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20일.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먼저 입력할게요.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삼성물산 거였죠. 삼성물산. 대변에다가 330만원 감소시키고 차변에 109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여러분 109번입니다. 109번. 자,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100만원 상계하고. 자, 이제 23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 30만원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세액공제 받는 거,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 여기 대손 처리할 때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차변. 부가세 예수금 차변이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마이너스로 입력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액은 200만 원이 남아 있죠. 이거는 비용 처리하죠. 대손 삼각비 차변에 대손 삼각비 835번이죠. 코드가 835 대손 삼각비 그게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시험에
출제되는 그 유형이 딱 이런 유형으로 내요. 이런 유형을 여러분이 잘 숙달해 놓으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죠. 3, 4번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 수행평가 문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441페이지 보시면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네.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은 FAT 1급에서의 답안 입력 유의사항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입력 유의사항을 FAT 1급 시험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은 요거 잘 읽어두시고 착오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죠. 이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번까지는 이론 문제였고 11번부터가 이제 여기서 득점을 하는 거예요. 2점짜리가 대부분이네요. 자, 평가 문제.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를 일단 열어놔요. 전체 메뉴에 가서 계산서 합계표. 일기 애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또 입력해요. 일기 애정은 1월부터 3월이구나. 이렇게. 자, 일기 애정. 면세 계산서 수취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서는 다 면세입니다. 수취 금액이라는 건 매입을 말하죠. 87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87만 원을 답안에다가 이건 복사가 되니까 87만 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날 이제 시험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에 있겠군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딱 배치해 놓고 시험지 답안지는 이제 왼쪽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왼쪽에 해당되는 답지에다 답안 작성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면은 870000 여기 일부러 콤마 찍으려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안에 작성이 되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 프로그램과 그 문제지의 그 배치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해상도라든가 여기에 잘 맞추어져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열어요. 계산서 합계표 닫아버려도 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 놓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거래처 주식회사 클린기업의 전자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발행이니까 매출이죠. 매출에다가 클릭해 놓고 여기서 클린기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네요. 클린기업이. 네.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거죠. 2250000 이거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니까 복사가 안 되겠죠. 네.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 2250000을 답안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요. 5월 10일자. 네, 5월 10일을 검색합니다. 5월 10일. 수정 세금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이거 문제 잘 나오거든요. 수정 사유 코드. 자, 그러면 이거
여기 체크, 여기 그냥 체크 안 해도 돼. 클릭하시고 수정 세금계산서 눌러보면 여기 위에 코드가 나와요. 4번. 예. 여러분이 이거 조회를 안 하고도 아까 우리가 수정 계약 해제할 때그 4번이었지 하는 게 기억이 나면 이거 조회 안 하고 그냥 답안에 바로 4를 입력해도 상관없죠. 4가 답입니다. 다음은 14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조회. 제2기 애정신고기간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금액은 얼마인가. 네, 아까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했었죠. 아직 안 닫아놨으면 그거 클릭해서 바로 답을 476712 이 답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닫으신 분은 다시 조회를 해서 여기 있는 476712를 답안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까 열어놓은 거 있었죠.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면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세금 계산서 1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1번 난의 금액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253 000000이죠. 그 다음에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네, 지금이 불러놓은 게 2기 예정이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의 세액은 얼마인가? 네, 14번 난의 세액 이건 복사가 되네요. 12,000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입력해도 되고 12,000원 뭐 숫자 5개밖에 안 되니까 12000 이렇게 입력하죠. 다음에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2기 예정을 우리가 불러놓은 거죠. 자, 먼저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네, 세금계산서분이 있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있어야 되고 2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 기타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간주 임대료가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네, 간주 임대료 있죠. 그 다음에 3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요것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11번이 없죠. 고정자산 매입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객관식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답안이 작성되는 거예요. 다음에 18번 대손세 공제신고서 조회. 네, 조금 전에 작성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이 닫지 않았을 거예요.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대손 기준일은 4월 6일 맞죠? 대손 확정일은 12월 20일 맞죠? 대손 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은 300만원 틀렸죠? 330만원이 대손 금액이에요. 합계 금액으로 입력해야 돼요. 대손 금액은. 그래서 이것도 여기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안이 작성되죠. 다음에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마 지금 열려 있을 거예요.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작성하죠. 불러오시겠습니까? 아까 저장한 거니까 예 해서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2기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손세액 가감 8번 난의 세액 네, 마이너스 30만원. 이건 마이너스까지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 300000 이걸 답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액 27번 난의 금액. 네, 27번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건데 이 금액이 복사가 안 되니까 이걸 복사하면 됩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은 항상 같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러면 23633-200이 복사가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답지에다가 붙여넣기. 예, 이렇게 해서 10개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 22점을 해결했고,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네, 결산은 제가 보기에는 FAT 1급의 결산 문제하고 뭐 비슷한 수준 아니면 약간 복잡하게 내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번 수동 결산. 자료 설명. 결산을 현재 보유한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외화 장기 차입금이 9월 5일 날 발생을 했는데 홍콩은행에 4만 달러, 결산일 환율은 1150원이다. 결산 분계를 하라. 자, 9월 5일 날은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5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부채니까 50원만큼 부채가 증가하겠죠. 4만 달러니까 50원 곱하기 4만 달러를 해서 한화로 얼마만큼의 부채가 증가하는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4만 곱하기 50원.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만큼 외화장기 차입금의 부채 증가를 시키면 되죠. 부채 증가 대변이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홍콩은행, 차변은 외화 환산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분계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를 열어서 결산 수동 분계 12월 31일 날짜로 해야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차변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은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 거래처는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홍콩은행, 금액은 200만 원. 이러한 결산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시면 그 밑에 이제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가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 등을 3,500만 원 계상하려고 하고요. 법인세 중간에 납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납세금 정리는 수동 분계를 해야 됩니다. 기말 재고 사항 현황, 이건 자동 결산 사항이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 전표를 추가하면 손익대체 분계 만들어집니다. 예. 자, 처분 내역은 없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 선납세금 정리를 위해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줘야 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날짜로 당좌 자산 안에 있는 선납세금을 확인하는데 맨 밑에 있네요. 선납세금이 당좌 자산의 맨 끝에 1,750만 원을 복사를 합니다. 1,750만 원 차변에 잔액이 있죠. 이것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 갑니다. 12월 31일자 차변에 법인세 등 방향키로 쭉 가서 아까 복사해 온 거 붙여 넣으세요. 1,750만 원. 엔터로 줄 바꾸고 대변에 선납
세금 쭉 가서 붙여넣기 1750만 원. 이렇게 하면 수동분계에서 해야 할 것이 끝났고요. 이제 전체 메뉴를 눌러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입력하시면 이와 같은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기말 재고사항 현황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입력을 해 나갑니다.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입력해 줘야 될 숫자예요. 2,700만 원. 제품은 밑으로 쭉 좀 더 내려가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제공품 말고요. 밑에 7번, 괄호 7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에 3,200만 원. 자, 그러면 자료 설명에 2번에 있는 재고 현황은 입력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맨 밑에 있어요. 법인세 맨 밑에. 아까 1,750만 원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로 이미 와 있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뭐냐? 3,500만 원 빼기 1,750만 원. 아까 자료 설명에 1번에서 당기 법인세 등은 3,5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500만 원 중에서 마이너스 아까 일반 전표에서 계상했던 1,750만 원을 빼요. 선납세금에서 정리한 거 있죠? 예. 그러면 1,75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1,750만 원을 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1,750만 원을 한 번 더 법인세 계상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3,500만 원이 법인세로 반영되는 것을 9번 법인세에 3,5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거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한번 조회해 보는 게 좋아요. 회계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쫙 작성을 합니다. 그 밑에 당기순이익 17806899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있죠. 예,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하는 거 여러분, 예, 우리 잘 알죠. 자, 처분 예정일 거기 날짜 2024 0228 또 처분 확정일은 2023 0228 네. 밑에 처분 내역은 없다고 아까 설명에서 나왔고요. 처분 내역 없고 모두 다 차기로 이월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손익 대체 분계 여기서 하는 건데요.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는 거예요. 전표 추가. 그럼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손익 대체 분계입니다. 확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마지막으로 조회해가지고 12월 달로 조회했을 때 에러가 없이 딱 조회가 되면 결산을 잘 마무리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기 444페이지부터 이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